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 문제를 두고 양보 없는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향해 헛소리만 하던 일본이 자신들이 했던 행동과 같은 도발을 중국에게 갑작스럽게 당하게 되자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모양입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이 C19 감염증 방역 분야의 협력을 합의했지만 양국의 오랜 갈등 요소인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에서는 여전히 날을 세웠습니다. 왕이 부장의 방일 첫날 왕 부장과 모태기 일본 외무상은 C19 감염증 방역과 도쿄 베이징 올림픽 성공 개최, 비즈니스 교류 재개, 경제 회복 등 5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며 관계 개선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왕이 부장은 또 방일 일정 마지막 날인 11월 25일 스가 총리를 만나면서도 주먹 인사를 나누면서 시종 일관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양국의 화해 제스처는 양측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권이 들어선 일본 입장에선 경제를 위해 중국과 협력이 필요하고 중국도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역내 고립을 피하고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연출된 화해 무드는 뿌리 깊은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이란 암초를 만나면서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왕이 부장의 방일 기간, 양국에서는 긍정적인 보도와 성과 발표가 이어졌지만 마지막 일정인 왕 부장과 스가 총리의 면담 이후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냉기류가 흘렀습니다. 왕이 부장은 스가 총리 면담 후 기자들에게 일본 측 어선이 반복해서 민감한 해역에 들어오고 있다. 이런 선박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외교부 사이트를 통해 왕 부장의 발언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왕 부장은 중국의 다오이다오의 최근 정세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최근 정체불명의 일본 어선들이 다오이다오 인근 민감 해역에 빈번히 드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이에 대해 필요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왕 부장은 우리는 계속해서 주권을 확실히 수호할 것이라며 3가지 희망사항을 제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왕 부장이 제안한 3가지는 중일 4개 정치문건의 원칙 준수, 민감 해역 도발 행위 자제, 문제 발생 시 소통 및 적절한 처리 등입니다. 왕 부장은 중일 양국은 함께 노력하여 동중 국해를 평화의 바다이자 우호의 바다, 협력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는 중일 양국 국민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왕 부장의 발언에 대해 면담 관련 발표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표문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 등 동중국해를 비롯한 해양 안전보장 문제 등에 관해 중국의 긍정적인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정도로 우회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회복이 시급한 일본 정부와 달리 우익 성향의 일본 매체는 왕 부장의 발언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11월 26일 논설에서 왕 외교부장이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 일본 어선이 들어오지 말라는 듯한 폭언을 내뱉어도 일본 측은 대체로 웃는 얼굴로 대응했다며 왕 씨의 폭언 궤변에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중일 간 센카쿠 열도 영유권 갈등이 본격화한 건 2012년 9월 11일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 5개의 무인도 중 개인 소유 섬 3개를 사들여 국유화를 선언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예비비 20억 5천만 엔을 들여 해당 섬 소유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국유화 선언에 맞서 센카쿠에 영해 기선을 그어 자국 영토라고 선포하고 주권 수호를 명목으로 해양 감시선을 파견했습니다. 이후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서는 중국 해양 감시선과 일본 순시선 간의 대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잠수함의 센카쿠 열도 해역 항해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283일 동안 중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일 간 신경전은 안보 관련 입법 활동과 군사 훈련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1월 4일 전국인민대표 대회에서 해경국의 권한을 규정한 해경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법안에는 국가 주권이 외국 조직이나 개인에 침해당할 위험이 있다면 중국 해경의 무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 법안이 자국 어선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또한 일본 자위대는 외딴 섬에 적이 침공할 경우를 가정한 공개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양국은 이 밖에도 센카쿠 열도 지역의 영유권을 홍보하는 여러 조치를 통해 신경전을 지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환경성은 지난달 11월 15일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조류인 신천 옥류의 번식 실태를 파악하고
2015년 작성한 식생 지도를 수정 보완하기 위한 센카쿠 열도 동식물 생태조사를 연내에 실시하기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식물 군락의 분포를 보여주는 식생 지도는 통상 10년에서 20년을 주기로 보완하지만 이번에 조기 조사에 나서는 셈입니다. 일본은 생태조사라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최근 중국 선박의 진입이 잦아진 센카쿠 열도 인근 수역에 대해 시료 지배를 부각하기 위해 서둘러 조사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 어선을 넣지 말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가토 일본 관방장관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왕이 외교부장이 일본에 센카쿠 열도는 중국 영토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떠나면서 일본 정치권은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아베 전 일본 총리 재임 때부터 추진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을 아예 2년 정도 연기하는 방안도 대두한 상황입니다. 11월 27일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일본 집권 자민당 외교부 회의에서는 왕이 외교부장이 24일 열린 중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때 센카쿠 열도가 중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센카쿠 열도를 시료 지배하고 있는 일본 측은 일련의 사건을 중국 당국 선박이 연일 일본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왕이 외교부장은 양국 공동회견에서 중국 일대가 중국의 주권 영역이라는 주장을 전제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 불똥은 모태기 일본 외무상에게 튀었습니다. 자민당 외교부회에서는 회견 당시 즉시 반박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공동 기자회견 때 모태기 외무상은 센카쿠 문제에 관해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중국 측의 긍정적인 행동을 요구한다고 에둘러 언급했는데 이후에 왕이 외교부장이 중국의 주장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도발한 것입니다. 모태기 외무상이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을 부드러운 표정으로 듣는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일본 네티즌들의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11월 25일 스가 일본 총리를 면담한 직후 총리 관저에서도 기자들에게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되풀이했습니다. 센카쿠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시 주석의 국빈 일본 방문은 한층 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중국처럼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말을 한국에 던진다면 한국은 모태기 외무상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절대 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호주처럼 심각한 경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현명한 외교력을 발휘해 주길 희망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